R&D에서 엄청나게 삭감해 버렸잖아요. 네. 그 여파를 피부로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티타임을 할 때나 쉬는 시간에 잠깐 2명, 3명만 모인 자리에서 전부 그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깎을 수가 있는지. 24년에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23년부터 이미 예산을 깎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인프라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있어서 특히나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해외 망원경들 국외랑 같이 하는 국제협력 연구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사실 과학 연구라는 게 어디 1, 2년에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최소 5년, 7년, 10년 이렇게 가는 장기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인데 국제협력은 사실상 기관과 기관 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약속인데 그렇죠. 내년에 얼마 주고 내년에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미 MOU 맺고 몇 년에 걸쳐서 다 수고를 해서 계약하고 양기간에 사인하고 다 해놓은 건데 23년부터 돈을 못 주고 있어서 당장 현지 시설에 전기세와 인터넷 사용료도 못 내고 현지인 오퍼레이터 돈도 못 주고 있고 이미 작년부터 빚이 몇 억씩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과학자들이 손발을 묶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월급은 나옵니다. 저희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월급은 나와요. 근데 비정규직인 사람이 문제거든요. 지금 박사후 연수원이나 학생 연수원 같은 경우는 계약이 어렵습니다. 더 이상은 신규 채용도 어렵고요. 당연히 24년부터 신규는 없어요. 이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은 가실 데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비정규직의 계약 연장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신규 인력 없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모든 주련연 안에 있는 연구직들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거대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먹고 살고 있었어요. 제가 개발을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만큼 보드 디자인을 하면 그거를 PCB로 만들어 오는 건 주변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었어요. 반복해서 하는 많은 제조업들을 작은 기업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주련연이.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모두 스톱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할 거예요. 24년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 예산안 처음에 나왔을 때 처음엔 제가 이거 보고 그랬어요. 이거 간첩이 예산안 짰나 그랬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나라 망하게 하려고 작심하지 네. 않은 다음에야 이렇게 예산안을 짤 수는 없다 이거를. 무려 한 5조 원 정도를 컷을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조금 줄이긴 했지만 자기 임기 중에 왕창 늘릴 거라고 이런 헛소리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를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계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나라를 막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례가 없는 말 그대로 유례 없었던 R&D 예산 삭감이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부도 과학기술자의 일을 자르진 않았었거든요. 이게 국가 경쟁력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바고 IMF도 안 했어요. 예산을 삭감하면서 일을 하라는 건 일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증액했다는 그 기사는 크게 내보내는 거죠. 구조를 사라지고. 갖고 6천억 정도 했는데 이거를 증액했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아니. 하는 거예요. 앞에 뉴스를 못 보진 상황에서 조금씩 증액할 때마다 뉴스화가 되면 이 정부는 계속해서 증액을 하고 있구나 이런 프레임이 간다고요.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을 끌어버린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후속 없어져 버린 세대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대학의 국립대, 사립대 교수님들, 이공계 교수님들이 이미 연구 자금이 23년부터 끊겼고요. 24년도에는 연구재단에 그분들이 연구하던 기초연구지원재단 그 꼭지들이 다 사라졌어요. 수십 개, 수백 개가. 예산 자체가 전부 다 줄었기 때문에 개인 연구, 개별 연구는 다 잘라졌어요. 지금 완전 극한 상황이에요. 1998년도에 IMF 때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국가 R&D를 확 늘리면서 그때 과학재단하고 연구재단, 학술진흥재단, 문과 이거 나눠 있을 때인데 그때 처음으로 대규모 사업단을 만들고 산학협동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돈을 왕창 그때 3천억인가 새로 신규로 만들어서 했을 때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네. 한쪽으로는 광통신 케이블 깔아가지고 이제 인터넷 시대에 대비하고 다른 쪽으로는 과학기술 연구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국가경제 미래가 없다고 해가지고 국책 사업으로 대규모 사업단들을 만들어서 분야를 건너뛰는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거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대규모 국책 연구 사업들을 그때 시작한 거거든요. 그 이후로 25년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좀씩이라도 계속 늘었지. IMF 때 거꾸로 느렸잖아요. 예. 말씀하셨듯이 과학기술을 건들지 마. 이게 있었거든요.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자는 우리의 씨앗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현재 연구하는 분들도 더 이상 연구를 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세대가 커야 되는데 그 포닥 세대들이 지금 못 들어오는 거 못 아니에요.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했던 모든 나쁜 일 중에 최고로 나쁜 일이 이거라고 봐요. 과학기술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본인 입으로도. 근데 가장 많은 액수를 어느 날 갑자기 삭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공 영상을 찾아보는 거지. 개별 연구를 싹 씨를 잘랐으면서 어느 분야만 늘렸냐면 국제협력만 하래. 어느 날 갑자기 국제협력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공 영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딱 그거 지침대로 앞뒤가 안 지금 하고 있는 맞으니까. 거. 네. 우리나라가 하는 거는 과학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과학은 보면 돼요. 보면 저쪽 서양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올려놨잖아요. 우리한테 보고서 들어오면 그거 읽어보면 벌써 과학자예요. 이거 읽었는데 과학자라니까. 실제적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한 해 동안 그렇죠. 통으로 이렇게 끊어버리면 연구는 여기서부터 절단된 거예요. 그러면 그 포닥들은 다 어디로 가죠? 어떻게 할지 모르죠 이제. 본인의 고용이 불안하니까 안정적인 제한이 다른 나라에서 온다면 가겠죠. 네. 대학 입시는 의과대학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거고요. 당연히 그렇죠. 이공계 기피 현상 더 심해질 거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물리해라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과학자면 이런 꼴을 당한다는 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부가. 2020년에 각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2021년에 기본 계획을 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할 건지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계획을 수정했어요. 하나는 RE100, 또 하나가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뭐냐면 얘는 유럽 연합에서 하는 건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는데 우리가 뭐 반도체를 수출하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를 만들 때 탄소를 만약 많이 내뿜으면서 만들었다. 그럼 유럽에 수출을 할 때 세금이 많이 붙어요. 유럽 안에서 우리의 반도체가 아무리 뛰어나도 탄소를 많이 뿜으면서 만들었다면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도태되는 거지. 네. 그리고 RE100은 제품을 생산할 때 100% 재생에너지로만 만들겠다. 이게 이런 사무실 이런 전기 쓰는 것도 전부
전부 다. 아리100에 지금 참여한 기업들이 전 세계 한 400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아는 웬만한 기업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보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2021년에 7.5%였는데 2030년에 우리가 21.6%로 늘어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전 정부 계획에서 2030년 목표가 30.2%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하향한 거예요. 저 재생에너지. 기존 계획을 몰랐던 사람들은 그냥 우리 재생에너지 늘리는구나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재생에너지만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기에는 불안정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보조수단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흐린 날, 바람 안 부는 날. 그게 이 재생에너지가 불안해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가 현재 기준으로 비싸요. 기술 발전이 더 필요해요. 원자력 발전을 하면 폐기물이 나와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아직 그렇게 또렷하게 정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재생에너지 전환에 꼭 필요한 게 핵심 광물입니다. 히토류 원소, 그다음에 흑연, 니켈, 리튬, 코발트, 백금족 원소 이런 것들 6대 핵심 광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면 태양광 패널 만들고 배터리 만들고 이러면 꼭 필요한 광물들이거든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 북한엔 리튬 좀 있긴 한데 압도적으로 중국이 많고 중국이 6대 중에 3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물이 없으면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사실 기술이거든요. 기술로 가야죠. 근데 R&D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이게 다 연결돼 버리네. 네, 다 연결돼 있어요. 중국이랑 사이도 안 좋지. 지금 R&D 예산 삭감됐지. 4조 6천억 원 깎은 거 지금도 무슨 뭐 4천억 증액했다고 뭐 자랑하고 난리야. R&D 예산 제 재임 중에 대폭 늘릴 겁니다. 다만 지금 R&D를 조금 줄였습니다. 많이는 안 줄였어요. 대학의 연구자들이나 이런 분들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연구할 자금이 없어요. 석탄 발전소 오래된 거 폐지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문제는 더 지어요. 더 많아요. 근데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 닫는 것만 써놓으니까 이제 우리가 석탄 발전소 없애나 보다 하지만 새로 짓고 있거든요.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해서 탄소 포집해서 땅에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도별 계획을 보면 2026년부터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2026년부터 하는 이유가 상용화가 안 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 필요해요. 근데 R&D 예산을 삭감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2025년부터 1년에 120만 톤씩 저장을 하는 계획이거든요. 2030년까지 1120만 톤을 해야 돼요. 턱없이 부족하네. 5년부터 120만 하면은 400만 톤은 저장을 못 해요. 이게 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많네요. 그냥 맞아요. 떠넘겨 버리는 거잖아 지금. 연도별 계획을 보면 2027년까지 25% 하고요. 나머지 3년 동안 남은 75%를 하겠다라는 아니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25%만 할 테니 다음 정권에서 75% 하라는 그렇죠. 말이야. 그거네, 다음 지금. 대선이 27년이니까. 25%라도 나는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도 어려울 거라는. 그 우리가 2023년 거는 달성을 했느냐? 달성하지 못했어요. 25% 달성도 봐봐 어렵다니까. 안 돼. 다음 정권에서 98% 달성해야 돼. 가장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분야가 철강 분야거든요. 철광석은 보통 철이랑 산소가 붙어 있어요. 네. 얘네를 반응시키면 산소가 철에 있다가 탄소한테 가면서 우린 순수한 철을 얻고 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방식이 가장 저렴하고 품질 좋은 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이 방식을 버리려면 다른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네 기술. 근데 R&D 예산은 R&D 또 4조 6천원 깎은 걸 적어두라고. 4조 6천이 5조 2천 깎았다가 4조 6천으로 국회에서 이렇게 조정한 거라는 거 잊지 말라고. 그래서 요거를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계획을 개인이 그냥 읽는 건 좀 어려워가지고 꼭 매불쇼에서 제가 다루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이 산업 구조가 워낙 탄소를 많이 내뿜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 네. R&D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죠. 또 R&D야. 씁쓸합니다. 이거는 환경 문제와 산업 문제가 다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인데. 아르티메스 프로젝트가 뭡니까? 사람을 다시 한번 달에 보내겠다는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 미국에서. 네네. 네. 이전에 달에 사람을 보낸 프로그램 이름이 아폴로였고요. 그때는 남자였고 이번에 여성이 여자. 우주인이 그렇죠. 최초로 달에 갈 프로그램이죠. 나사에서 올해 9월에 2호를 쏘아 보낼 예정인데 우리나라에 큐브 위성을 실어 보내주겠다고 제안을 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거 실어 보내면 달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정해진 차편이 있고 싫기만 하면 가는 거였죠. 그- 만드는 건 이제 만들어야 되죠. 이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우주선을 가는 운송수단이 결정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아하. 실을 룸이 하나 있었던 거죠. 조그만 룸이. 방이. 우리가 직접 달까지 보낼 우주선을 아직 만들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여기 공간이 있으니 한국에 제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좋은 기회였죠. 공짜로 태워주겠다는데. 해외여행 가는데 비행기 티켓은 주는데 그냥 사람만 실어주라 이런 거였는데. 이거를 거절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아르테미스 1호는 달에 다시 한번 큰 사람과 우주선을 실어야 되니까 굉장히 추진력이 좋은 로켓하고 사람이 탈 수 있는 유인 우주선, 무인 상태에서 로켓만 한번 발사해본 실험이었죠. 그게 아르테미스 1호 프로그램이었고 SLS
OS와 오리온 우주선이 한번 이제 무인 상태로 가는 거는 성공을 했고 2호는 사람을 태워서 달까지 가보는 거, 달의 궤도까지만 가보는 거가 2호고. 아하, 내리진 않고. 네, 맞아요. 달 주변을 도는 거, 오케이. 사람을 싣고 가서 도는 거였고, 세 번째는 달에 착륙하는 거.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죠. 올해 2호를 쏜다는 거죠. 그렇죠. 24년 9월에 예정돼 있는데 아마 25년으로 연기될 것도 같다. 연기될 것 같지만 그러면 2호를 쏘아 보내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큐브 위성 보내줄 테니까 실어라 했는데 얼마가 없어서 우리 정부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참 화나고 부끄러운 일인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70억이 없어서 달에 공짜로 지금 인공위성을 보내주겠다고 나사에서 제안을 했는데 못 보냈습니다. 70억이 없어서. 네,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냐면 우리가 작년에 엑스포 할 때도 해외 순방비로 578억 원을 썼거든요. 그것도 원래 예정되어 있던 건 249억에 예비비 329억을 긴급 편성해서 해외 순방을 하셨는데 근데 저희는 70억이 없어서 달에 우리의 위성을 공짜로 실어주겠다는데 못 보낸 거죠. 전기세가 없어서 슈퍼컴퓨터 서 있다. 아, 그렇죠. 컴퓨터도 못 돌리는데요, 뭐. 그거 말씀하시는데 야 그거 진짜 믿기지 않는 일인데 정부 슈퍼컴퓨터인데 네네. 우리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돈 없어서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것이요. 이거 왜 70억을 정부가 만들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정부 사이즈가 얼마나 큰데요 예산이. 네네. 정부의 의지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입장 표명은 그렇게 하셨는데 기간이 너무 짧고 일단 제안을 받은 게 이미 9월 말 10월 초인데 그래서 11월부터 만들기 시작해도 4월에 납품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수 개발 기간만 뭐 한 6개월밖에 안 걸리니까 통상의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기간에 비해서 현저히 작은 기간이었던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안에 만들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동해서 가능하게 만든 제안서를 작성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 때문에 못 간 거죠. 국내 우주항공 과학자들이 이건 6개월 만에 못 만듭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 아니고요. 6개월 만에 물론 해보겠습니다. 도전적이지만. 네. 제안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온 게 맞는데 네.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돈 때문에 그냥 안 한 거다. 네네. 예산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상임위를 거칠 시간이 없었다라며 거절했다고 하는데 사실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이게 긴급 예산이라도 편성하는 게 고작 70억을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싶습니다. 되게 구차하네요. 말하고 나니까. 국가 단위에서 700억 7천억도 아니고 70억이 없다고 이걸 거절한다는 게 과학자들이 안 된다고 한 것도 아니고. 과학자들은 해보겠다고 의향서를 분명히 제출했고요. 가능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근데도 안 된다라는 건 예산 사정이었고요. 또 해명한 거 보면은 아르테미스 3호에 17억 원 예산을 배정했고 그걸로 3호를 한다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17억으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17억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못하죠. 대통령이 우주 막 했는데 17억으로 국가 단위에서 우주 무엇을 하라는. 프로젝트를 뭘 해요 17억으로. 그렇죠. 170억이나 1700억도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달에 유인 탐사하는 건데 17억을 주면서 뭘 계획을 세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네네. 거예요. 만약에 아르테미스 이후에 우리의 큐브 위성을 실었다고 한다면 원래 전문연구원과 또 다른 민간업체가 이제 계획을 하기에는 탑재체를 우리가 기존에 저궤도에 올렸던 탑재체들이 있었거든요. 이미 만들어놨던 거. 그것들이 좀 소형화시켜서 갈 거여서 달까지,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동안에 우주 방사선을 측정할 예정이었어요. 방사선을. 만약에 그 다음에 방사선은 3호에 우리 황 박사님 전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계속 있었으면 이 탑재체 만드는데 제가 개발에 참여했을 건데요. 어쨌든 달까지 가는 동안에 우주에서 얼마만큼 방사선을 피폭될지, 달 궤도에서 머무를 때 인체에 얼마만큼 방사선이 피폭될지를 그렇지. 달의 고도별로 측정하는 세계 최초의 실험이 됐을 거거든요. 세계 최초에. 그렇죠. 아 그런 실험을 안 해봤어요? 못했죠. 지금 못하게 되었잖아요. 예산이 없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실험을 안 했어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기다가 사람을 태워서 보낼 거면 방사선을 얼마나 쬐게 되는지 이를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미리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는데 네. 그전에는 그런 측정을 안 했어요? 네. 이전과 지금은 이제 과학적인 목적이 좀 달라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거기까지 가는 동안이나 거기서 상주하는 사람이 방사선을 얼마나 피폭될지까지는 고려할 정도로는 상세하게까지는 그냥 가서 찍고 돌아오는 네, 거니까. 고민을 안 했었고 지금은 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달에서 뭐 한 달 살기, 6개월 살기, 1년 살기를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내 몸에 방사선이 얼마나 피폭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건축을 한다거나 뭘 타고 다닌다거나 어떻게 하는 뭘 차폐할 만들 것인가. 때 그 모든 물건들의 방사선 차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알려니까 환경을 먼저 측정하러 가는 거였어요. 중요한 실험이었네. 네. 그 이전에는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그런 측정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이번에 측정하면 우리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주항공 개발할 때 우리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가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참고 자료,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쓰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를 자꾸 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럼 국제협력에서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동등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거 줄게, 너 이거 줘 이런 식의 대화가 가능하게 되죠. 그것도 문제고 사실 우주에는 뭔가 한 번씩 가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우리가 달에 가본 경험이 다누리밖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 뺑뺑 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달의 상공이 100km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 고도에서의 값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가면서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이런 값들을 측정할 예정이었는데 그런 값도 있고 그리고 민간 기업이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체를 원래 다른 회사들에 맡길 예정이었는데 그 회사들도 우주에서 뭔가를 운영해본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스페이스 헤리티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회사들이 거기에서 그 부품들 하나하나를 우주에서 한번 운영해본 경험이 있으면 그걸 외국에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해봤니니네? 그거예요. 우주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너 그거 해봤니? 우주에서 한 번이라도 성공적으로 운영해본 경험이 있으면 다른 국제 미션에 파트너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경험을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회사들하고
부서들하고 다 같이 일을 해요. 너는 메모리를 만들고 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들고 너는 FPGA를 만들고 그 모든 회사들이 같이 한 번씩의 경험만 쌓아도 다음번에 우주 미션에 그 회사들이 이름을 걸고 참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거꾸로 거기 실어달라고 해도 공간이 없으면 안 된다고 거절할 텐데. 당연하죠. 우주에서는 그 공간하고 무게 제한, 파워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난 정부라서요. 이게 이제 R&D 예산 삭감하고 다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기존에 원래 가겠다고 한 계속 과제들도 그 예산이 거의 30%, 40%, 50% 깎였는데 새로 신규 과제를 밀어넣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는 지금 뭘 해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큐브 위성을 만들 돈이 없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만들 돈 자체가 없는 거. 만들기만 하면 실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니네 거 있으면 실어줄게 네. 했는데 그 큐브 위성을 만들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기정통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네네. 못했다. 큰 취지는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긴급 편성하는 것도 시도를 해봤었어야 되는데 의지가 부족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출연연구원의 예산 구조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묶여 있어서 24년도 예산은 작년 5월, 6월에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국회에 제출돼가지고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하반기에 다른 예산을 쓸 좋은 아이디어가 제안이 들어와도 뭘 새롭게 창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점도 있고 네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이면 의지가 있던 방안을 찾기도 했을 텐데 당연하죠. 그냥 긴급 예산을 편성한 일이 정부가 한두 번이 아닌데. 과거에 그랬던 적이 없는가 그러면 네. 있는데 네. 이거는 그럼 꼭 보내야 되나 달에 그리고 마음 거죠.